홍섭의 책 읽기. 자, 오늘은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뭐 이런 책입니다. 강사 활동을 하신 김승환 씨가 쓴 책인데, 본인이 이제 강의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수강생들과 만났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 내용을 보면,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수업이나 상담을 진행한 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각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수강생의 이야기가 본인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였고, 또 교과서이자 삶의 그런 지침서였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위로와 응원을 독자들과 함께 하려고 펜을 들었다. 쉼표 없는 악보가 없듯 쉼표 없는 삶도 없다. 이 책 여러분 삶에 좀 쉼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좀 쉬어가는,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 내용을 보면 차례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나를 위로하는 과정, 세 번째는 나를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타인과의 관계 성장 속에서 내가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만 몇 가지 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뭘 먹을까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기 의사를 정하게, 짜장면이면 짜장, 짬뽕이면 짜정, 응? 이렇게 짬뽕,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좋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죠. 또 거절을 못 해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보험 가입하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보험 가입한 게 서너 개씩 되는 분들, 남들 웃기지도 않는데 남들이 웃으니까 따라 웃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또 돈을 안 갚는데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질까봐 또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들, 화가 나도 말 표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착하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와의 어떤 과정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또 서글퍼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 책에서 전하는 방법들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내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의견과 맞지 않는 친구들과 연락이 점점 끊겼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프지도 않았고요. 또 그리고 내 이야기를 당당히 했을 때 통하는 친구들과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모임을 몇 개 하고 있는데, 모임을 하다가 이제 싫은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자꾸 가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저한테 별로. 예.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이제 손을 끊어봤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싫을 때는 싫다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또 이 책에 보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부모님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가 했더니 사랑해라 소리랍니다. 부모님이 사랑한다 소리 하는 걸 제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힘들지? 예, 아니죠. 잘했어. 그 다음에 힘들지? 그 다음에 괜찮아, 고마워, 이런 얘기들, 격려와 위로의 얘기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나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가 봐요.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의 삶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로 널 믿는다, 힘들었지,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는 없는데, 여하튼 부모한테 널 믿는다, 아마 청소년이 아니고 좀 나이가 든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부모님께 가장 내가 듣고 싶은 한마디 하면은 역시 사랑의 소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실수해도 괜찮아, 또 뭐 난 할 수 있어, 뭔가 긍정의 화신 같은 이야기들이 부모한테 듣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 소개되고 있고요. 제가 또 들으면서 저한테 와닿았던 이야기가,
이 문장에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현재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이 저한테 아주 필로 꽂혔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다 보면 힘들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힘들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힘들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힘들다는 건 힘이 생긴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반언법으로. 힘들다는 것이 힘이 생긴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을 해도 힘이 들면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힘들다는 거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를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역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것은 하나는 독서고 하나는 진실이다. 근데 그 진실은 지금의 내 환경을 인정하는 힘,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독서가 가장 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실입니다. 내 환경을 인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는 것,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에 대한 좀 색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다. 그렇죠? 아내의 생각과 내 생각,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격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배움의 양도 다르죠. 이러다 보면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도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조율해가는 과정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좀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이야기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장에서 생긴 일. 이 강사님이 김승환 강사가 강의장에서 수강생들한테 문자를 보내라고 한 모양입니다. 아내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냐. 여보, 창밖을 봐. 창밖에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사랑해. 자, 이런 문장을 보내고 오는 답변을 봐서 그 중에서 답변이 안 오는 사람이 밥을 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구구각각의 이제 문장이 왔다는 거죠. 첫 번째 왔던 게 미쳤구나. 아내한테 온 문자. 또 바람 피웠냐? 심지어는 자식을 통해서 아빠 엄마가 물어보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이제 이렇게 왔다는 거죠. 마지막 백미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밥을 사야 될 상황쯤 됐을 때 나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보여줬는데 그 문자를 봤더니 이런 문자였다는 거죠. 그래 여보, 창밖에 떨어지는 빗방울 수만큼 돈이나 벌어와 인간아. 이런 문장이 왔다는 거죠. 아주 재미난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 책의 결론. 나는 그 누구도 나와 대체가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다. 인생은 자신의 달란트를 어떤 재능을 찾아가는 여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만큼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이기에 소중하다라는 문장으로 이 책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재미 좋으셨나요? 구독 눌러주시면 엄청 좋아합니다. 구독 이렇게 구독 쪽으로 눌러주시길 바라고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